5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람 가능 좌석수가 가장 적은 공연명이 있는데 인덱스라는 함수하고 매치라는 함수하고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관람 가능 좌석수가 가장 적은 공연명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연명을 찾아야 되니까 C의 5번째부터 C 12번째가 공연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의 5번째부터 C의 12번째가 얘가 이제 공연명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어떤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인덱스 괄호 열고 C의 5번째부터 C 12번째까지 중에 줄 칸을 적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가장 적은 거를 찾는 건데, 여기선 뭐가 문제냐면요, 관람 가능 좌석수라는 좌석수를 찾는 게 아니라 공연 명칭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와라 하는 함수입니다. 아주 단순한 함수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가씨와 건달들이다. 이거 아가씨와 건달들. 그럼 이 블럭 중에는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럼 요렇게 블럭을 잡았으면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이 제목은 네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몇 번째 줄인지는 몰라요. 좌석수를 갖고 따져야 되니까. 그러나 칸은 한 칸만 잡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정해진 거니까 칸을. 자, 그러면 이제 좌석수가 가장 적은 숫자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관람 좌석수가 가장 적은 게 600인가 600? 관람 가능 좌석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600이에요. 그럼 600은 옆으로 쭉 가보니까 구름빵이네요. 그렇죠? 600이 5번째 있는 거예요. 600이. 그러니까 얘가 5번째 줄에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구름빵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구름빵. 어떻게 5번째냐?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그러면 5번째 요소를 찾아봐야죠. 600이라는 걸 찾아봐야 돼. 자,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치.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600이라는 값을 찾아야 돼. 600을 찾아야 돼. 어디에서? F 5번째부터 F 12번째 중에서 찾을 거야. 600이라는 데이터를 너 600이니? 아니. 너 600이니? 아니 하다가 너 600이니? 그랬더니 맞아. 그런 거죠. 오케이. 5번 만에 찾았다. 이게 5번 만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0은 의무적으로 쓰세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뒤에 컴마 0 쓰는 겁니다. 이 0은 똑같은 600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599를 찾는 것도 아니고 602를 찾는 것도 아니고 600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비슷한 거를 찾을 때도 있고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컴마 0을 쓰면 무조건 똑같은 600을 찾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 600은 왜 600이 나온 거냐면요, 미니멈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600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이 관람 가능 좌석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를 찾으라고 봤더니 걔가 600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요 함수 안에 요 5번째가 매치 함수로 인해서 들어간 게 5였고요.
미니멈 함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 600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이제는 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긴 답을 외우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습장에도 적으시면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렇게 자르는 거구나 라고 하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도 돼요. 데이터는 다 어디든 있으니까. 예. 인덱스에서 정해주는 범위에 따라서 맨 끝에 있는 이게 달라지죠.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인덱스를 이렇게 잡았다면 얘가 2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이고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1도 안 써도 된대요. 한 칸을 잡았을 때는 어차피 한 칸이니까 안 써도 한 칸이라는 거죠. 근데 요렇게 잡지 않겠지. A부터 잡지는 않겠죠. B부터 잡겠지. 그렇다면 C만 잡아도 된다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얘가 B서부터 잡았다면 당연히 2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린 C부터 잡았으니까 당연히 1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22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면 가장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함수를 이용한 계산인데요. 예매수량을 계산하래요. 뭐냐면 이겁니다. H 14번째 값이 변하면 공유명이 변하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서 예매수량이 착착착 나와라 하는 거죠. 근데 예매수량을 클릭을 하면 피막골 연가를 클릭을 하면 피막골 연가인지 삼총사인지를 우리 지정하는 과정이 어디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왼쪽 페이지 보면 조건에 공연명의 명칭이 나오게끔 하는 건 어떻게 했었어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공연명이 나오게 하는 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얘를 목록으로 바꾸시고 원본 영역을 왼쪽에 있는 공연명들로 쭉 드래그 하시면 된다 그랬죠? 공연명칭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피막골 연과 옆에 화살표가 생겨서 삼총사를 누르던 뭐를 누르던 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눌려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예매 수량이 알아서 척척척 계산이 돼야 돼요. 아까 했던 건 인덱스 함수를 여기다 쓰면은 답이 알아서 나올 테고. 자, 예매 수량을 볼게요. 무슨 함수를 쓰냐면은 VLOOKUP 함수를 쓰는 거니까 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 VLOOKUP 함수는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범위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괄호를 열었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lookup value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lookup value가 나왔는데 이 lookup value가 뭐냐면은 바로 피막골 연가라는 H 14번째 셀이라는 거예요. H 14번째 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피막골 연가를 찾기 위해서 C의 5번째부터 예매 수량까지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관리 번호부터 잡아주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지금 VLOOKUP에서 H 14번째 셀에 있는 게 공연 명칭이었지 않습니까? 이 공연명에 해당하는 예매 수량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연 명칭서부터 블럭을 잡아야 돼요.
이건 룰입니다. 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렇다면 이제 H 14번째라고 하는 공연 명칭이 이 지금 C의 5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있는데, 그 중에 공연 명칭이 첫 번째고 공연장이 두 번째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예매 수량은 6번째 항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6이라고 쓰는 겁니다. (6) 쓰게 되면은 공연 명칭이 첫 번째요, 공연장이 두 번째요, 공연일 세 번째, 좌석수 네 번째, 관람료 5번째, 좌석수 네 번째고 수량이 6번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컴마.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피먹골 연가를 찾든지 삼총사를 찾든지 반드시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됩니다. 우리 ITQ 시험에서는 여기 VLOOKUP은 꼭 false를 써요. 0.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지금 예매 수량에다가 조건부 서식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를 제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홈 탭에 가서 홈 탭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항목에 가서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그러면 뻘겋게 나타나는 게 사라질 겁니다. 기존에 조건부 서식이 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다시 연습해 볼 거니까는요. 자,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빨강, 데이터 막대 빨강. 이게요, 최대값 및 최소값을 계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가지고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만 지정해 주시면 이 데이터 막대에 있는 색깔이 바로 뭐다? 최대 및 최소를 나타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98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좁게 보이고 950은 넓이가 넓게 보이는데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란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부 서식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였냐면 행 전체가 라는 거예요. 행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번호 B의 5번째부터 J의 12번째까지 블럭을 잡고 좌석수가 뭐 1000 이상이면, 뭐 900 이상이면 빨갛게 보여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연장이 무슨 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노랗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였다가 지금은 그냥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는 게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지금 트렌드는 어떤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있는 책에서 지정해 주죠. 녹색을 쓰시오, 파랑을 쓰시오 라고. 그러면 그것만 쓰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그렇게 쉬워졌죠. 조건부 서식 쉬워진 겁니다. 예?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지금은 이런 추세로 나온다고. 조건부 서식을 막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실제 한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막대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더 많아요. 뭐가? 여기 이 책은요. 예. 막대 스타일 나오는 것보다 예. 다르게 하라는 게 좀 더 많다고요. 자, 보세요. 엑셀 문제를 제가요, 엑셀 문제를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9월달에 시험 봤던 겁니다. 9월달에 시험 봤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3교시에 시험 봤던 겁니다. 9월달에.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랑 똑같고 연럽이 1로 조정하는 거고 1작업, 2작업, 3작업 다 잡아온 거 똑같아요. 자, 굴림 11포인트 지정하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드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효성 검사에 가서 H14번째 셀에 여기에 상품명, 여기는 상품명이 여기 나타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번째부터 이 5번째가 여기죠. 판매 수량, 재고 수량은 뒤에다가 뭐를 출력하래요? 몇 개라고 출력하래요. 그럼 G/ 표준 뒤에다가 개라고 쓰면 되겠죠. 재고 수량은 뭐예요? F5번서부터 F12번째까지 블럭 잡고 저 위에 이름 상자 쓴 에다가 뭐라고 재고 수량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함수 볼게요. 7번째가 뭐냐면 이번엔 녹색이래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 있잖아요. 판매 수량. 여기 블럭 잡고 조건분사식에 가서 파란색 막대 그거 하면 된대요. 아, 녹색 막대를 해주면 되는 거지. 함수는 위크데이 함수 나왔고 추수 함수 나왔고 vlookup 함수 나왔고 vlookup 꼭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니멈. 아,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네, 꿈도 못 꿨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달랑 하나의 문제를 내는 거는요. 미니멈은 아주 단순해요. 는 min 괄호 열고 블럭 쭉 끝 이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점수 맞으라고. 요런 거는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나머지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그 다음에 부분합, 그 다음에 차트. 이게 1교시고 3교시였고 1교시는 어떻게 나왔냐면 3교시가 막대 스타일로 나왔으면 1교시도 막대 스타일이어야 되겠죠. 3교시 막대 스타일인데 1교시는 행 전체가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그럼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든요. 함수는 vlookup 나왔고 미니멈 나왔고 여기 d 에버레이지 나왔네. 뭐 랭크 함수 나왔고요. 근데 밑에는 뭐가 나왔나 보세요. 똑같죠.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부분합 나왔고 차트 나왔고. 근데 차트가 3차원 차트예요. 아까는 차트가 우리가 많이 보던 이중축 혼합형 차트인데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차트가 나오기도 해요. 2교시에 나왔던 거는 2교시도 내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막대 스타일 빨강이었고요. vlookup 함수 나왔고 미니멈 함수 나왔고 9월달에 시험 본 사람은 뭐 복받은 거지 뭐. 쉬운 문제 나와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 인쇄해서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를 풀어서 엑셀로 저장을 해갖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2015년 10월달에 시험 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달이 시험이 10월 10일날 봤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벌써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11월달에 시험을 보는 건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1작업 B사부터 H12번째까지를 복사하고 제2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고
열 너비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B2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일 작업에 있는 B 4번째부터 H 12번째까지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B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 너비를 조정하세요. 열 너비를 조정하시고 B2에다가 붙여넣기라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쪽에 막대, 빨간색 막대 한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 볼 겁니다. B 13번째다가 여기다가 고급 필터를 거는데요. 첫째, 공연명이 공연장이 무슨 아트센터인 것만 하래요. 유니버셜 아트센터, LG 아트센터, 이런 아트센터로 되어 있는 것만 하래요. 그럼 별표 아트센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별표 아트센터. 그 옆에는 예매 수량이라고 쓰시고 크거나 같다 8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예매 수량이 800개 이상인 거, 그 다음에 공연장이 무슨 아트센터로 끝나는 거, 예. 자, 요런 거 하고요.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별표는 뭐냐면은요. 별표는 뭐냐면 올이에요. 올.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물음표는요. 예, 특정 하나, 특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을 이름이 김 별표라고 써있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조건이 이렇게 써있으면 이름이 김이고 첫 글자가 김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즉 김씨들만 골라라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이름은 없는데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쓰고 김별표라고 쓰면 김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란 뜻이에요. 즉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이름인데 뭐라고 썼냐면 김물음표라고 썼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김씨성을 가진데 외자인 사람, 김훈, 김환, 김송, 김철, 예. 그러니까 김유신 이건 안되고, 김유신은 세 글자잖아요. 안되고 두 글자 중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김씨성을 가진 외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예. 이건 뭘까요? 예, 주소에 안에 어떤 글자로 시작해도 되고 어떤 글자로 끝나도 좋은데 신월로 시작해도 되고 신월로 끝나도 되고 신월이란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신월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주소를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월 1동, 신월 7동, 신월 3동, 뭐 경상북도 어디 신월 아파트, 뭐 강원도 어디에 있는 신월 연립, 하여튼 신월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를 찾아라 이거죠. 예.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트센터로 끝나니까 별표 아트센터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원 데이터다 클릭을 해놓고 원 데이터다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 고급 원 데이터 선택됐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아래쪽에 있는 두 줄 두 칸이고요. 복사되는 위치는
18번째, B 18번째.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아트센터로 끝나는 것 중에 예매 수량이 900 이상인 거는 2개밖에 없네요. 800 이상인 건 2개밖에 없어요. 원래 아트센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예매 수량이 800 이상인 거는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뭐 해라? 블럭을 잡아서 홈탭에 와서 지금 채우기 색깔이 노란 거로 되어 있는데 그 화살표 눌러가지고 채우기 없음. 그럼 이제 하얗게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어디? 표 스타일, 표 서식에 가서 밝게 두 번째 거. 표 서식, 표 스타일 밝게. 보통 어둡게 가는데 밝은 거 두 번째 거 하래요.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1작업에 가서 아트센터별 그러니까 관리번호하고 공연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관 있죠. 회관은 빼고 아트센터 것만 가져가야 되니까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관리번호, 그 다음에 공연명 2개 블록 잡고, 그 다음에 FM03의 친정엄마, 그 다음에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 그 다음에 그리스와 지킬앤하이드. 이렇게 블럭 잡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람료하고 예매 수량이니까 또 관람료 예매 수량 66,000원 820 띠리릭 또 띠리릭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뭘 하든 말든 하지. 이동을 눌러서, 차트 이동을 눌러서 얘를 마우스로 쭉 블럭 잡으면 변하잖아요. 꺼멓게. 그리고 쓰면 지워져요. 보통 초보자들은 이걸 클릭하고 지우더라고. 이렇게 지우지 말고 블럭을 쫙 잡아 이렇게. 그리고 쓰면 돼.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돼. 그리고 이제 4작업을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대로 볼게요. 222페이지.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했고, 데이터 범위는 아래 그림 보고 했고, 3번 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바꿨고, 1, 2, 3번은 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만약 이대로 제출하면 뭐가 돼? 세 문제 점수 주는 거지. 3개. 얘가 100점인데 3개 맞췄으니까 30점 주는 거지. 그럼 이제 70점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점 만점이니까 요건 100점이니까. 그럼 네 번째 거 볼게요.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몇 번? 1번 누르고. 차트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11번째 거래요? 11번째 거? 11번째. 이게 8개씩 있나 얘는? 7개씩 있나? 8개 있네. 8개, 9, 10. 갖다 대면 뜨니까 11 이렇게. 그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맞췄죠? 그 다음 이 차트를 선택하고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 거예요. 글꼴. 이걸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굴림을 찾아도 되는데 굴림 찾기 귀찮으시면 굴림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크기는 얼마? 어디 갔더라? 11. 11니까 올리면 되겠네. 뭐 11.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죠. 이쪽에 여기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뭐 레이아웃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시면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차트에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에 가서 그림 및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도 있어요. 밖에 있는 서식을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질감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주로 잘 설명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채우기에 들어가서 질감으로 들어가서 뭐야 꽃다발은 여기 끝에 있네요. 꽃다발로 바꿨고 또 그림 영역은 뭐예요? 차트가 있는 데를 클릭하고 여기는 채우기 없음을 해주지. 그럼 투명 처리가 됐으니까 차트 전체 걸려있던 꽃다발이 안에 있는 차트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림 영역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쓰시고 나서 해도 되고 고쳐놓고 쓰셔도 되고 씁시다. 아트센터별 관람료와 예매 수량 비교. 자, 글자를 쓰시고 나서는 반드시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세요. 수량 비교를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글꼴의 크기를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커서가 뒤에서 껌뻑껌뻑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블럭을 잡아야 줘야 되는데 블럭 잡기도 귀찮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자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굴림이고 굵게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20포인트고 그리고 채우기, 여기 채우기는 무슨 단색으로 무슨 색? 흰색 채우고 테두리는 뭐로? 실선하세요. 실선. 그럼 여기 테두리가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뭐가 들어가면 되니까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로 들어가서 흰색으로 하시고 흰색처럼 보이고 테두리 색깔은 실선으로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실선으로 놓으시고 뭐 가급적이면 검정색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여기 있는 색깔 아무거나 선택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축제목이 어디 있노? 예매 수량이라고 써있네. 요 왼쪽 위에 예매 수량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트 제목은 했어요. 제목 서식은 꾸몄는데 축서식을 못했어. 축서식을. 그러면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옆에 있는 축 제목을 클릭하시면 축 제목이 있다고. 이렇게 축 제목이. 근데 축 제목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가로로 들어가야 돼요? 가로로 들어가야 여기 축 제목이 하나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쓰세요. 뭐 예매 수량이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예매 수량이라고 쓴 글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마우스로 예매 수량을 썼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꼭 다른데 클릭했다가 얘를 옮겨야 돼요. 예매 수량의 글자를 쓴 상태에서 옮기려면 되게 불편해요. 경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다른데 클릭했다가 예매 수량 글자를 쭉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올라가. 예매 수량 글자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옮기려면 어려워요.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옮기시면 편하다고. 그랬더니 여기가 지저분하죠. 여기가 왼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를? 그림 영역을 클릭해 가지고 그림 영역을 클릭해서 8개 점 중에 왼쪽 가운데 있는 거를 늘려주시면 옆으로 늘어나요. 공간이. 관람료가 이 우뚝 솟은 이거죠?
우측 솟은 게 관람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종류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류 변경하셔도 되고 디자인 탭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뭐로? 꺾은 선. 꺾은 선은 반드시 네 번째 겁니다. 예, 하고 거기 꺾은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라? 우리 셀 서식, 이 서식 들어가는 거 있었죠? 자, 꺾은 선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보조축. 보조축을 눌러주니까 이제 보조축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른쪽으로 금액이 나왔고 왼쪽에는 수량이 나온 거죠. 그럼 수량도 요 왼쪽에다 맞춰갖고 쭉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에는 얘가 이만큼 빠져나와야 돼, 이만큼. 지금 여기 예매 수량하고 관람료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보조축을 넘기는 바람에, 본래 보조축을 넘기면, 알아서 넓이가 싹 조정이 돼요. 근데 왼쪽에는 예매 수량을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 안 된다고, 이제는.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안으로 좀 집어넣어줘야 범례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네요. 지킬 앤 하이드 것, 막대,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올라오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금선 클릭하고 눈금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의 스타일을 파선을 하라고 했어? 파선? 네, 파선. 파선이 됐네요. 자, 이 문제가 또 걸리네. 파선을 건드렸더니 중간중간은 파선이 맞는데 겉머리는 파선이 안 됐죠? 원래 파선이 안 돼야 되잖아. 문제지에 보면 실선으로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테두리를 실선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 색깔을 실선으로 돌리면 이제는 파선은 안에만 들어가고 겉에는 실선으로 돌아간다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범례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범례는 어떻게 바꿔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관람료 단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관람료 단위를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서 직접 써야죠. 관람료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라고 직접 쓰셔야 이렇게 범례명이 바뀌는 거예요. 요 축도 다르네요. 축도. 얘가 지금 0에서부터 10만원까지 가 있죠? 자, 지금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값이, 축값이 0서부터 9만이 아니라 10만까지 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컨트롤 1번. 이거네, 이거.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주면 돼? 이거 10만원으로. 10만원까지 도달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형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도형만 집어넣으시면 되고, 도형은 삽입에 가서 설명선에 있는 도형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어디까지 돼 있냐면요, 잘 보시면은
여기 도형 있죠? 이게 도형. 이 두 번째 거 있죠? 그리스 거. 그리스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그리스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많이 밀려나갔죠? 우리 도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걔가.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요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추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깐깐하게 보면 감점 처리해버린단 말이야. 틀린 건 아닌데 이게 한 문제당 이게 10번의 문제가 뭐야? 10번. 나머지는 적당히 맞추세요라고 했는데 못 맞췄잖아. 그럼 1점도 까고 2점도 깔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까는데. 근데 이걸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지. 딱 봐도 틀리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눈썰미라고 하나? 예. 비스무리하게 맞추는 것도 우리가 재주거든요. 실력이고. 자, 226쪽으로 갑니다. 226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열어볼게요. 제3회 정답 열어보세요. 제3회 정답. 자, 3회에서 정답 부분 있잖아요. 정답 부분을 다 지우세요. 정답 부분 지우고 렌트 기간 요거에 조건부 서식에 지금 막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 지우기로 들어가서 규칙을 지우시고, 예, 제 2작업도 쭉 블럭 잡아서 결과를 다 삭제해버리고, 3작업도 쫙 블럭 잡아서 삭제해버리시고, 제 4작업 자체를 삭제해버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했다고 치고, 이제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계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연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연식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요. 출고일에 연도를 구한 결과값 뒤에 몇 년씩 하고 붙이래요. 무슨 함수를 쓰는 거 봤더니 이어란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라는 걸 쓰래요. 그럼 보세요. 2010년, 2013년, 2011년이잖아요. 연도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이어 뒤에 다섯 번째. 그러면 2010년 5월 10일 중에 2010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어는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는 함수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이래요? 앰퍼샌드에 연식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예.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이어. 그리고 날짜를 클릭하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2012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에서 년식이라고 써주면 몇 년씩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세요. 몇 년씩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떨어져 있어요? 2010 한 칸 띄고 연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따옴표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돼. 뭐냐면 여기다 한 칸 띄워야 된다고, 여기를. 그래야 한 칸 떨어져서 몇 년씩 하고 나오지.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문제지가. 야, 이거 아주 치사하네, 문제가. 답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답에는 붙어 있을지 떨어져 있을지 그건 보면 알겠지만서도요, 지금 책에는 이거 봐, 년식 떨어져 있잖아, 다운표 안에.
우리 답을 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그럼 굵은 줄이 걸려버리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셔야지. 그래, 굵은 줄이 사라지죠. 자, 요거예요, 요거. 요거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고.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요. 차량 구분을 하래요, 차량 구분을. 차량 구분을 어떻게 해봤더니, 차량 코드가 있어요, 차량 코드. 여기 B의 네 번째 셀. B의 네 번째 셀에 있는 차량 코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두 글자가 MC? M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하래요? 이러면 중형 이렇게 쓰래. 중형. 만약에 그것이 LC 그러면 어떻게 돼? LC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대형이라고 쓰래. 그렇지도 않으면 뭐래? RV면 어떻게 돼? RV라고 써 있으면 이때는 뭐라고? 승합이라고 쓰나? 네, 승합.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뭐. 자, 보세요. 는 if 물어봐야 되겠죠. 무슨 함수 쓰라고 그러냐면 if 함수는 물어보래. 그리고 앞에 여기 RV0825 LC0550이니까 왼쪽엔 두 글자를 잘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left B의 다섯 번째 셀에서 두 개를 잘라가지고 너 MC니? 라고 물어봐야지. MC니? 물어봐야지. 그 처음에는 RV라고 써있네? 그 MC가 아니겠죠. 그럼 MC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래? MC는 중형하고 쓰고. 그럼 만약에 MC가 아니고 다른 글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물어봐야지. if. 다시 left B의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른 것이 이번에는 뭐라고? LC냐 물어봐야 돼. LC. LC면 뭐래요? 대형이래. 대형. 근데 중형도 아니고 대형도 아니면 승합이잖아요. RV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셋 중에 둘 아니면 나머지 승합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if 물어볼 필요 없이 뭐라고? 그냥 승합하고 쓰면 돼. 근데 괄호를 두 개를 닫아야 돼요. 괄호를 만약에 안 닫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답을 괄호를 다 닫으면 된다는데 괄호를 안 닫았어요. 제가 괄호를 마지막에 있는 걸 안 닫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닫았어. 엔터를 탁 치면 괄호 닫아줄 거죠? 라고 알려줘. 여기다 제가 괄호를 여기 안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쳤더니 오류가 발생했는데 괄호 닫을 거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엔터만 치면 O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요. 보세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시고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지 마시고 이 두 개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굵은 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눌러주면 한꺼번에 계산도 돼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if left는 left 대신에 right를 물어볼 수도 있고 mid middle 함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if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if는 100%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VLOOKUP은 반드시 나왔고.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렌트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 비율을 따져보래요. 그럼 이거는 3일 이상을 전체로 나누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는 몇 개예요?
8개지. 자,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3일 이상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전체는 8개니까 50%네. 50%가 맞나요? 답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 눈에는 3일 이상한 건 3, 4, 4, 3. 그러니까는 4번이고 전체는 8개니까 50% 나오겠죠 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보죠 뭐.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야 돼. 왜? 3일 이상인 걸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B, C, D, E, F, F죠. 예.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따져봐야지. 이렇게 이거를 뭐로 나누면 돼? count A라는 거로 그 나누면 되죠. 함수 맞죠? count if하고 count A. 근데 여기는 count A를 굳이 안 하고 count만 써도 답은 돼요. 그러면 뭐 쓰라는 함수는 반드시 써야 돼. 안 쓰면 틀린 거니까. 예. 근데 요거를 요거다 놓고 0.5 나왔네 뭐. 이거를 50%로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건 나중 문제고. 100일량이 2500cc 2500cc 이상인 차량의 렌트 비용의 평균 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찍어 보니까 2500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거는 문제에 보면 이렇게 블럭 잡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했냐면 뭐 G/표준 뒤에다가 CC라고 쓴 거예요. CC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2500 한 칸 띄고 CC가 아니라 2500이야 얘는 본래. 그렇죠? 그러니까 2500cc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2500 이상인 거예요. 2500 이상 숫자 값이에요 이거는. 자,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 에버레이지죠. 무슨 에버레이지예요? D 에버레이지 AVERAG 이걸 쓰는 건데 여기 보면 2500 이상이에요? 이상이 아니라 2500인 것만 찾는 거죠? 2500cc 이상이 아니라 2500cc인 것들에 대해서 100일량이 2500cc인 것들에 대한 렌트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 2500에 156,000원 2500에 13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평균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D average라고 쓰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면 영어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떠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네 번째 줄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요렇게 아까 뭐 count A 그럼 요것만 블럭 잡고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다 잡습니다. I와 J는 안 잡아도 돼요. 밑에 13번째 14번째는 잡으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이 얘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컴마 여기 보면 필드가 나와요. 필드는 뭐냐면 항목이에요. 항목. 뭐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 이거야. 뭐의 평균 계산하는 거죠? 렌트 비용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트 비용을 클릭하시면 돼요. 렌트 비용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렌트 비용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렌트 비용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게 쓰셔도 돼. 여기 있는 렌트 비용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우리 V-lookup 생각나시죠? 차량 코드가 첫 번째면 렌트 비용은 몇 번째입니까? 차량 코드가 첫 번째, 차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되냐면 7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7인지 6인지 내가 세봐야 되잖아. 세지 말고 클릭하자고. 그냥 클릭하면 제일 편하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컴마. 이번에는 뭐냐면 배기량이 2500. 얘를 블럭 잡으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엔터를 치면 돼요. 두분 좀 시끄럽거든요. 수업 방해되니까 이해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어디 갔어? 이 블럭이 요거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요. 자, 지금 H4라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다운표에다가 렌트 비용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차량 코드부터 블럭을 잡았으니까 일곱 번째 항목이라고 해서 7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다 답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옛날 책에는 여기에 7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이번 책에는 렌트 비용이라고 하는 H4를 선택을 해놨더라고. 조금 편한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 파일 있잖아요. 정답 파일. 시험 본부에서 제공해주는 정답 파일을 보면은 H4라고 나올 때도 있고 일곱 번째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7이라고 써도 되고, 요거를 뭐로? 렌트 비용 이렇게 써도 이 세 가지가 다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답은 나왔는데 쉼표 스타일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시사항은 없죠. 얘가 2500cc서부터 2000cc고 여기 15만 6천원서부터 11만 5천원이 나왔는데 얘들이 컴마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원 데이터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요, 엑셀이 쉼표 스타일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면 쉼표 스타일로 출력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 입력받은 결과를 우리가 고쳐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표가 안 찍힐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단 뭐만 오른쪽으로만 가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은 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라고 돼 있어. 숫자는 그거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배기량이 2500cc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배기량하고 2500cc 한꺼번에 블럭 잡으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다른 거 물어봤을 때 배기량이 3000cc인 거에 대한 렌트 비용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른 곳에 조건을 써주세요 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배기량을 3000이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cc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다 cc라고 쓰면 안 돼. 이러면 글자고 우리는 숫자였어요. 숫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조건을 3000cc에 대한, 여기 3000cc가 지금 하나 두 개 있잖아요. 그럼 5만원하고 18만원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배기량 3000을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the average 블럭 잡고 컴마 렌트 비용 컴마, 그땐 조건을 여기다 걸어요. 그럼 답 돼. 아까는 2500을 블럭 잡은 거고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거지. 예.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배기량 2500을 주로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연식이 2010년식을 가지고 따져봐라 그러면 요렇게 블럭 잡으면 되는데 2013년식을 따져봐라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써야 돼. 커말 자격증은 이렇게 내요. 조건을 다른 곳에 써서 계산하시오라고 커말 자격증 이렇게 나오고, 우리 ITQ 시험은 있는 조건만 쓰고. 그래서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500cc 이상이라고 제가 문제를 아까 잘못 적었었잖아요. 여기 2500 이상이라고. 그러면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 내가 잘못했나? 봤더니 2500인 경우라고 써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처리가 되니까 해 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 문제인가요? 인덱스네. 또 인덱스 우리 많이 풀어보네요. 어차피 여기 있는 것만 풀어봐도 인덱스는 다 마무리 질 것 같아. 자, 렌트 차종 중에서 출고일이 가장 최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출고 날짜 가장 큰 값이죠? 최근이란 말은 출고 날짜가 큰 값을 따지는 거겠지. 문제도 써있어. 인덱스 매치 맥스라고. 오케이. 그러면 9월 30일 이거 같은데 2013년이 가장 최근 거고요. 9월, 5월, 3월이니까 다이너스티가 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되지 뭐. 는 인덱스 C의 5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 컴마 몇 번째 줄 한점 번째 칸 이러죠. 맞죠? 몇 번째 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줄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럼 이 몇 번째 줄을 찾기 위해서 답은 다이너스티인데 몇 번째 줄인지를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써야죠. 매치.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날짜가 요 날짜잖아요. 요 날짜. 출고일 2013년인데 이거를 아까 뭐로 했냐면 맥스로 직접 쓰죠. 뭐 맥스로. 그래서 D에 5번째부터 D 12번째 가로 닫고 컴마 D에 5번째부터 D 12번째. 똑같은 게 들어갔다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은 거고, 이 값을 찾기 위한 범위는 또 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릴 때는 여기에서 요 미니멈이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범위가 2번 들어가요. 뭐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사실은 요 매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통째로 싹 해서 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쓰시는 요령을 배우셨으면 이거는 이제 한 번만에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 아까는 제가 쪼개서 설명드렸어요. 쪼개서 설명드렸고, 지금은 한꺼번에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맥스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고, 뭐 미니멈도 나올 수 있고 라지나 스몰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고일이 두 번째로 최근인 거에 대한 렌트 차종을 찾아라 그러면 라지 함수가 들어가는 거고, 가장 오래전에 출고가 된 제품을 찾아라 그러면 미니멈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뭐 그 차이야. 그리고 그 함수는 문제에서 제공해 주니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를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답을 딱 쓰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6번은 렌트 비용이네요. SM3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 SM3. 여기 있다. 여기. 렌트 차종에 맞추어서 렌트 비용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차종에 맞는 렌트 비용을 찾으라 그러면 VLOOKUP 함수 말고 인덱스 써도 돼요.
인덱스 써도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VLOOKUP을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지 뭐. 는 VLOOKUP 뭐를 쓰는 거라고? H14번째 셀을 가지고 H14번째 셀을 가지고 H14번째가 밑에 있는 SM3라는 렌트 차종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당연히 C의 5번째부터 H의 12번째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B부터 쓰면 안됩니까? B부터 쓰면 안됩니까? 안돼요. 이거는 반드시 C부터 써야 돼요. 왜? 내가 찾고자 하는 렌트 차종이 SM3잖아요. 그러면 렌트 차종이 들어있는 이 동네부터 블럭을 잡는 거예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 게 통상인데 VLOOKUP을 찾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차종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럭도 당연히 차종서부터 블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VLOOKUP 함수의 문법이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동네서부터 블럭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쓸데없는 데를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네. 그 블럭을 렌트 현황으로 이름 정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렌트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보드로 썼으니까 이렇게 뜬 거잖아요. 이걸 마우스로 직접 VLOOKUP을 써가지고 얘를 컴마 잡고 쭉 블럭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렌트 현황이라고 뜨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저는 키보드로 쓰니까 렌트 현황이라고 안 나온 것 뿐이고 그럼 제가 입력해서 그걸 이름 정 이거를 여기다가 이름 정의한 게 렌트 현황이니까 렌트 현황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자동으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이름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저처럼 키보드로 여기다가 뭐라고 C의 5부터 H의 12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시험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쓰는 것도 좋지만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제가 이거를 C5부터 C12번째까지 쓰면 어떻게 돼요? 써지지 않습니까? 그럼 틀린 거라고. 근데 우리 기계 안 써봤죠? 그냥 블럭 잡았잖아 이렇게. 그럼 알아서 글자가 나오니까. 자, 컴마. 차종이 첫 번째면 비용이 몇 번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네? 6. 컴마 무조건 뭐? 0. 뭐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아까 이거를 알파벳 5로 쓰신 분이 있었어. 그렇죠? 그럼 틀린 거야. 왜냐면 알파벳 5를 쓰니까 VLOOKUP 함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요. 5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0인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0 대신에 알파벳 5를 쓰면은요 이렇게 뭔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뭔데? 하고 에러가 나요. 그러면 내가 글자를 틀리게 쓴 거야 어딘가에. 만약 VLOOKUP을 못 쓰고 다른 함수를 쓰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함수명을 잘못 써도 이렇게 떠요. 근데 함수명을 잘못 쓰면은 가로를 열면 밑에 메시지가 안 나오죠? 아,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제대로 쓰면 밑에 메시지가 뜨잖아 문법이. 근데 함수를 잘못 쓰고 가로를 열면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VLOOKUP은 제대로 쓰셨을 거란 말이야. 뭐가 문제였던 거지? 뒤에는 옵션을 잘못 쓴 거잖아. 옵션을 잘 보시면 0하고 5하고 헷갈리니까. 응? 자꾸만 틀렸다 그러면? 아, 이게 업인데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렇게 요게 0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외우고 하는 수밖에 없어. 제가 여기다 필기할 때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띄우는 이유는요,
보시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저도 키보드를 쓸 때는 그냥 바로바로 컴마 다음에 씁니다. 보기 좋게 보이려고만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7번 문제는 렌트 기간을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막대기 색깔 빨간 거로 지정만 하면 끝나요. 이건 단순한 문제니까 이게 20점이잖아. 20점 얼마나 줬습니까 점수 따기. 선생님,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이름 정의도 틀리고 아까 그 정의 그거 이름 정의를 쓰지 않으면 양쪽 다 동점.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요거를 렌트 현황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렌트 현황을 안 썼어요. 렌트 현황을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다 렌트 현황이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직접. 그럼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 잡을 거 아닙니까? 답은 나왔죠? 틀린 거라고. 이름 정의 안에서 틀려? 함수에서 이름 정의한 걸 쓰라 그랬는데 안 썼어? 틀려? 두 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이거를 렌트 비용이라고 렌트 현황인가요? 렌트 뭐라고? 현황. 렌트 현황을 썼어. 그럼 이름 썼으니까 맞았고 대신에 이름은 여기는 함수명에는 안 썼잖아. 함수에는. 그럼 다시 얘를 마우스로 다시 블럭 잡아주면 마우스로 다시 블럭 잡아주 잠깐만요. 딱 블럭을 잡으면 다시 렌트 현황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둘 다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애먹어요. 그리고 이제 일작업에 여기다 렌트 비용을 렌트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 정의를 했는데 렌트 현황을 정의했는데 이 작업에다 복사해서 붙이잖아요. 근데 렌트 현황을 잘못해서 이걸 안 쓰고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렵다. 그건 다 나중에. 그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하면 되니까. 예. 자, 일단은 227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중간에 있는 요 한글책 이걸 갖고 오세요.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지는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근데 글자가 큰 글자는 아니에요. 큰 글자가 아니라 좀 불편한 거 있는데 엑셀은요 타자를 빨리 치는 것도 관건이지만 빨리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 계산하는 건 없어요.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이런 겁니다. 대신에 입력할 양이 3페이지예요. 화면에 3페이지라고. 즉 이만한 거 이만한 걸 3페이지 입력해야 돼. 근데 1페이지는 양이 조금이고 2페이지도 조금이고 3페이지는 꽉 차요. 입력할 양이 좀 제법 돼요. 그러니까 타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